여러분, 오늘 새벽에 정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이 이란을 공습했다는 건데요. 공식적으로 내건 이유는 핵 협상이 최종 결렬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란의 핵 문제, 이건 뭐 어제 오늘 일 아니잖아요? 10년, 20년 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 왜 하필 오늘이었을까요?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오늘 그 공식 발표 이면에 숨겨진 진짜 속사정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보통 이런 큰 사건은 빙산 같다고들 하죠. 겉으로 드러난 공식 발표는 정말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오늘 분석은 바로 이 빙산을 탐험하듯이 표면에 보이는 이유부터 시작해서 그 아래 숨겨진 구조, 그리고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본질까지 차근차근 내려가 볼 겁니다. 이 세 가지 층을 다 보고 나면 이 사건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겠구나 하는 그림이 보이실 겁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수면 위에 있는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미국이 공식적으로 내세우는 명분, 바로 이란의 핵 문제입니다. 도통 핵무기를 만들려면 우라늄을 90% 이상 농축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란이 무려 60% 수준까지 도달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직 총알은 없지만 총은 이미 손에 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사실상 문턱은 넘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진짜 충격적인 건 따로 있습니다. 최근에 국제원자력기구 IAEA 보고서가 나왔는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이란이 가진 고농축 우라늄 400kg이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사라졌다는 거죠. 400kg이면 핵무기를 몇 개나 만들 수 있는 엄청난 양인데 그게 지금 행방이 묘연하다는 겁니다. 이거 정말 신박한 상황이죠? 그래서 IAEA의 평가는 아주 냉정합니다. 이란이 좋아, 만들자 하고 마음만 먹으면 딱 2주, 단 2주 안에 핵폭탄 대여섯 개를 만들 수 있는 분량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뭐 그냥 시계가 똑딱거리는 시한폭탄이나 다름없는 거죠. 물론 미국도 그냥 폭격부터 한 건 아닙니다. 마지막 협상이 있었어요. 스위스 제네바에서 만났는데 이란은 좋아, 우리가 3년에서 5년 정도 멈출게 라고 제안했어요. 하지만 미국은 아니, 그거는 안 돼. 아예 싹 다 해체하고 우라늄도 전부 나라 밖으로 빼내 라고 요구한 거죠. 이 둘의 차이가 너무 컸던 겁니다. 도저히 좁혀지지 않았고 결국 협상이 결렬된 바로 다음 날 공습이 시작된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빙산의 1층,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일까요? 아닐 겁니다. 이제 한층 더 깊이 2층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사실 이번 공습의 진짜 타겟은 핵시설이 아니라 이란 정권 그 자체를 바꾸려는 레짐 체인지에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미국이 왜 하필 지금을 택했느냐?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이었습니다. 먼저 이란 내부가 지금 말이 아니에요. 작년 12월에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사상 최대 규모의 반정부 시위가 터졌거든요. 경제가 완전히 박살났기 때문이죠. 그리고 바로 직전에 미국이 뭘 했죠? 베네수엘라를 공습해서 독재자를 끌어내리는 데 성공했잖아요. 딱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내부에서 이렇게 흔들릴 때 밖에서 툭 치면 바로 무너지겠구나. 이런 계산이 깔려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분석이 그냥 추측이 아니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습 직후에 한 말을 들어보면 정말 노골적이에요. 자유의 시간이 왔다. 우리가 끝내면 여러분이 정부를 장악하라. 이란 국민들한테 대놓고 들고 일어나라고 한 거죠. 이건 뭐 숨길 생각도 없는 명백한 정권 교체 신호입니다. 베네수엘라 사례랑 이란 상황을 나란히 놓고 보면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똑같습니다. 나라 안에서는 대규모 시위가 터지고 경제는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미국 입장에서는 이거 완전 성공 공식인 거죠. 베네수엘라에서 한번 써먹어서 성공했으니 이란에도 그대로 적용해 보자는 겁니다. 자, 이제 빙산의 가장 깊은 곳 3층으로 내려갈 시간입니다. 사건의 본질이죠. 사실 이 싸움은요, 미국 대 이란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크고 복잡한 지정학적이고 경제적인 거대 게임의 일부라고 봐야 합니다. 그럼 미국의 진짜 속셈은 뭘까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이란 하나만 보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거대한 체스판을 움직이는 겁니다. 첫 번째, 바로 중동에서의 패권 유지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이란은 중동의 여러 무장단체들, 헤즈볼라나 하마스 같은 세력들의 사실상 본진입니다. 그런데 이 본진에 핵무기까지 갖는다? 그럼 그 아래에 있는 모든 세력들이 핵 우산을 쓰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중동에서 미국의 힘이 급격하게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는 바로 중국을 향한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요즘 이런 얘기 많았잖아요. 미국이 이란 문제에 발이 묶이면 그 틈을 타서 중국이 대만을 치는 거 아니냐. 트럼프는 이걸 완전히 역으로 이용한 겁니다. 우리는 이란 문제 아주 신속하게 정리할 수 있어. 그러니 우리가 두 개의 전쟁도 동시에 치를 수 있다는 걸 똑똑히 봐둬라. 이렇게 중국에게 대만 넘볼 생각조차 하지 말라고 쐐기를 박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어쩌면 이게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숨겨진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돈, 달러 패권 문제입니다. 전 세계 모든 석유는 뭘로 거래되죠? 맞습니다. 미국 달러로 거래됩니다. 이게 바로 페트로달러 시스템이고 미국 힘의 근간이에요. 그런데 이란이 최근에 무슨 짓을 했냐면 중국이랑 러시아에 석유를 팔면서 달러가 아니라 중국 위안화로 받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미국의 심장, 달러 패권에 칼을 꽂으려고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미국 입장에서는 이건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란에 친미 정권을 세워서 이란의 석유 거래를 다시 달러로 돌려놓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와, 이거 완전 국제적인 거대 담론이네 싶으시죠? 근데 이게 정말 남의 얘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지금부터는 이 거대한 싸움이 바로 우리들의 삶, 여러분의 지갑에 얼마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아주 구체적인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에너지 자원이 거의 없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에너지 대부분을 중동에서 가져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쓰는 원유의 무려 70.7%가 바로 저 중동에서 와요. 근데 그 기름 실은 배들이 전부 어디를 지나오냐면 이번 분쟁의 핵심 지역인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야 합니다. 만약에 저 해협이 막힌다? 그럼 우리 경제는 말 그대로 직격탄을 맞는 겁니다. 앞으로 상황은 크게 3가지 정도로 예상해 볼 수 있어요. 가장 좋은 건 지금처럼 제한적인 공습으로 사태가 마무리되는 겁니다. 이러면 유가가 잠깐 올랐다가 다시 안정을 찾겠죠. 하지만 만약에 이게 중동 전체의 전쟁으로 번진다? 그럼 유가는 배럴당 100달러를 그냥 넘어갈 거고요. 우리나라는 엄청난 물가 상승을 겪게 될 겁니다. 그리고 최악의 시나리오. 만약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해버리면 유가는 20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고 이건 그냥 세계 경제 전체가 침체에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아직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으니 딱 하나의 숫자로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유가가 지금보다 30%만 올라도요, 당장 우리 주유비, 난방비 오르죠. 다른 물가도 연달아 오르겠죠. 이걸 다 합치면 우리나라 한 가구당 매달 평균 15만 원 정도를 더 쓰게 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냥 월급에서 15만 원이 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란 공습 사태를 이해하기 위한 세 개의 층. 빙산의 구조 기억하시죠? 가장 위 1층 표면에는 사라진 우라늄 400kg으로 상징되는 급박한 핵 위협이 있었습니다. 그 아래 2층 구조를 들여다보니 이란 내부의 시위와 혼란을 틈탄 정권 교체라는 전략이 보였고요. 그리고 가장 깊은 3층, 본질은 결국 중동 패권, 중국 견제, 그리고 달러 수성이라는 미국의 거대한 전략이 숨어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태는 단순히 미국과 이란 두 나라의 싸움으로 보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건 사실상 중동을 무대로 벌어지는 미국과 중국, 러시아의 대리전쟁인 셈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에너지의 70% 이상을 바로 그 중동에 기대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그 거대한 파도의 정중앙에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과연 이번 공습은 이 모든 위기의 끝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훨씬 더 큰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일까요?